수많은 플래시가 터지는 화려한 연회장 한가운데 JQ그룹의 총수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그룹의 빛나는 미래에 대해 연설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그가 내뱉는 모든 단어에는 사람들을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침착한 가면 아래에서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격렬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한 여성 해외 투자자의 가벼운 접촉에서 시작되었다. 축하의 의미로 그의 팔을 스친 그 손길이 지훈에게는 불에 닿은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순식간에 그의 피부 위로 붉은 반점이 돋아났고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의 갑갑함이 목을 조여왔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지만 그는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냉철함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그는 간결하게 연설을 마무리하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의 비서인 김 실장이 그의 위태로운 상태를 즉시 알아차리고 다가왔다. 김 실장은 지훈의 이런 발작을 여러 번 겪어왔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능숙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지훈을 위한 퇴로를 확보했다. 주변의 소음이 점차 멀어지고 그는 마침내 지옥 같은 연회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지훈은 김 실장의 부축마저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걸었다. 그는 신선한 공기가 절실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나갔고 자신도 모르게 건물의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그곳에는 그가 직접 지시하여 만든 비밀스러운 하늘 정원이 있었다. 혼자만의 안식이 필요한 순간을 위한 공간이었다. 정원에 들어서는 순간 시원한 밤 공기가 그의 폐를 가득 채웠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난간에 기댔다. 도시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온몸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고 여성과의 접촉이 남긴 혐오스러운 감각이 그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알레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에 새겨진 깊은 상처이자 저주였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에 한 여인의 실루엣이 들어왔다. 그녀는 정원 한쪽에서 조경용 조명을 조절하고 있었다. 작업복 차림의 그녀는 주변의 화려한 파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완전히 몰두한 나머지 고통에 찬 남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의 주변에서는 흙과 풀, 그리고 은은한 허브 향기가 났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이성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그의 본능은 그 향기에 이끌렸다. 그 향기는 이상하게도 그의 고통을 조금씩 잠재우고 있었다. 마치 거친 폭풍우 속에서 발견한 고요한 등대 같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그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여자는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JQ그룹의 행사를 위해 고용된 프리랜서 조경 설계사였다. 마지막까지 현장을 점검하던 중 유령처럼 나타난 남자를 마주한 것이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은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그가 누구인지 즉시 알아보았다. JQ그룹의 총수 강지훈. 하지만 언론에서 보던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서연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지훈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몸에서는 새로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왜 이 여자는 괜찮은 거지? 왜 고통이 더 심해지지 않는 거지?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이성이 마비된 순간 그는 본능에 몸을 맡겼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서연은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힘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을 덮쳤다. 그것은 로맨틱한 키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확인이었다. 놀랍게도 그녀의 입술이 닿는 순간 그의 몸을 휘감던 모든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거친 파도가 잔잔한 호수처럼 변했다. 그의 호흡이 안정되었고 피부를 태우던 열기가 가라앉았다. 오직 그녀의 입술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과 그녀에게서 나는 신선한 허브 향기만이 그의 모든 감각을 채웠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다. 몇 초의 시간이 흐른 후 서연은 정신을 차리고 그를 힘껏 밀쳐냈다. 그녀의 눈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지금 무슨 짓입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정원을 갈랐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붉은 반점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가렵거나 아프지 않았다. 그는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인생을 지배해온 철칙이 무너졌다. 모든 여자에게 반응하는 저주가 이 여자 앞에서는 힘을 잃었다.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한 줄기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 왜 그녀만이 유일한 예외일까?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뛰기 시작했다. 김 실장이 마침내 그를 찾아 옥상으로 달려왔을 때 그는 두 사람이 대치하고 있는 기묘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며 지훈에게 다가갔다. 총수님 괜찮으십니까? 지훈은 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사해봐. 저 여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의 명령은 단호했고 그 안에는 그의 인생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예고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JQ그룹의 총수에게 갑작스러운 키스를 당하고 이제는 뒷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장비를 챙겨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지우는 멀어져 가는 서연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향기, 그녀의 눈빛, 그리고 그의 저주를 멈추게 한 그녀의 입술. 그는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가 자신의 유일한 구원인지 아니면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끌 악몽의 시작인지. 도시의 불빛 아래 그의 차가운 눈동자가 위험한 빛을 띠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밤새 그녀와의 만남을 되짚었다. 그의 몸은 기적적으로 아무런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였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그의 주치의조차도 시민성 스트레스 반응이라며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던 지독한 병이었다.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한 여자가 그 모든 것을 단 한 번의 입맞춤으로 멈추게 했다. 그는 그녀의 자료가 담긴 파일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다. 김 실장의 능력이라면
날이 밝기 전에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을 보며 그는 자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아침이 올 수 있을지 생각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서연 역시 잠 못 이루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어린 딸 하은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그녀의 입술에는 여전히 낯선 남자의 감촉이 남아있는 듯 했다. 그것은 불쾌하고 당황스러운 경험이었지만 그의 눈에서 보았던 깊은 고통과 절망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는 단순한 변태가 아니었다.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뺨을 가볍게 쳤다. 정신 차리자 이서연, 그는 너와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야. 내일이면 이칠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야.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의 강렬했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내일부터 시작될 JQ 그룹과의 또 다른 조경 프로젝트 미팅을 생각하며 억지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의 책상 위에 이서연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보고서가 놓였다. 이름 이서연, 나이 32, 유능한 조경 설계사지만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 보고서는 그녀의 평범하지만 성실한 삶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별한 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그녀의 모든 것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는 보고서에 첨부된 그녀의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젯밤 보았던 경계심 가득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그는 사진 속 그녀의 미소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야 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녀가 정말로 자신의 유일한 해답인지를 확인해야만 했다. 지훈은 인터폰을 들어 김 실장을 호출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조경 프로젝트 미팅 장소를 변경하지. 내 집무실에서 직접 진행하겠다. 김 실장은 놀랐지만 총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JQ그룹의 총수가 일개 프리랜서와의 미팅을 직접 챙기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김 실장은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보스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오후가 되고 서연은 JQ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미팅 장소 변경에 의아했지만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최고층에 위치한 총수 집무실로 안내받으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설마 어젯밤에 그 남자를 다시 마주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거대한 집무실 안거만한 자세로 앉아있는 남자는 바로 강지훈이었다. 그는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 차가운 눈빛, 그리고 주변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까지.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지만 그의 시선은 집요하게 그녀를 향해 있었다. 다시 만나게 됐군, 이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보다 훨씬 더 차갑고 위협적으로 들렸다. 강지훈의 집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서연은 그의 차가운 시선 아래에서 자신이 마치 취조를 받는 용의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어젯밤의 충격에서 벗어나 전문가로서의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그의 존재감은 그녀의 모든 방어막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엘리시안 가든 프로젝트에 수정된 디자인 시안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최대한 명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심 속의 삭막한 공간에 자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말에는 일에 대한 열정과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지훈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지훈은 그녀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그의 모든 신경은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와의 거리를 계산하고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아무런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서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대신 그는 예리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 디자인에 사용된 허브들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의 질문은 프로젝트의 본질을 꿰뚫는 듯 했지만 사실 그의 진짜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었다. 어젯밤 그녀에게서 났던 그 신선하고 안정감을 주던 향기. 그는 그 향기의 정체를 알아내고 싶었다. 그의 질문에 서연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전문가다운 미소로 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로즈마리와 라벤더, 그리고 캐모마일을 주로 배치했습니다. 이 허브들은 시각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아로마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쁜 도시인들에게 잠시나마 휴식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 정연했고, 그녀의 눈은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로즈마리. 그 단어가 지훈의 머릿속을 쳤다. 희미하지만 강렬한 기억의 파편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햇살이 가득한 작업실 설계도면 위에서 웃고 있는 한 남자의 얼굴, 그리고 공간을 가득 채웠던 상쾌한 로즈마리 향기. 그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순간적으로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털어냈다. 미팅은 계속되었고 지우는 서연의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설계사를 넘어 공간과 사람의 교감을 이해하는 진정한 예술가였다. 그는 이미 그녀에게 프로젝트를 맡기기로 마음을 정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둘 더 확실한 명분이 필요했다. 그는 그녀를 더 알아야만 했다. 미팅이 끝날 무렵 지훈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 파일을 직접 설명과 함께 넘겨주시겠습니까?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꺼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그의 옆에 서서 포트폴리오를 넘겨주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그의 손등을 스쳤다. 둘 다 순간적으로 흠칫했다. 서연은 감전된 듯 황급히 손을 뗐다. 지우는 그 짧은 접촉의 순간 아무런 고통도 발진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속으로 안도했다. 대신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알레르기 반응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다. 서연은 얼굴이 붉어진 채 서둘러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지훈은 아무렇지 않은 척 포트폴리오를 넘겨받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서연 씨에게 맡기도록 하죠. 계약 조건은 김 실장을 통해 전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그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의 동요가 숨겨져 있었다. 서연이 집무실을 나간 후에도 지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가 남기고 간 은은한 허브 향기가 그의 집무실을 감돌았다. 그는 눈을 감고 다시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려 애썼다. 웃고 있던 남자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JQ그룹의 가장 유능했던 건축가 박민준. 10년 전 그 끔찍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친구였다. 지우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책상으로 돌아갔다. 그는 김 실장이 가져온 이서연의 인사 파일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가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다. 이서연, 사별한 남편 박민준. 그 이름 세 글자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그의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고요해졌다. 이서연이 박민준의 아내였다니. 10년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끔찍한 붕괴 사고, 현장에서 죽은 친구의 아내, 그리고 그 사고 이후로 자신은 어떤 여자도 만질 수 없는 저주에 걸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의 저주를 풀어줄 유일한 열쇠가 바로 그 친구의 아내라니. 이것은 신의 잔인한 장난이란 말인가.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죄책감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운명의 이끌림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는 박민준의 죽음에 대한 책임감을 늘 마음 한구석에 지니고 살아왔다. 그 사고는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진실을 파헤칠 힘도 증거도 없었다. 그는 그저 무력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제 이서연의 등장은 그에게 잊고 있던 과거를 다시 마주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것일까? 그녀는 과거의 진실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 뿐일까? 지훈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그는 더 이상 이 일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김 실장에게 연락했다. 10년 전 베리디안 타워 붕괴 사고 관련 자료 전부 다시 가져와. 당시 수사 기록 관련자 진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이서연 씨와 딸 이하은에 대한 신변 보호를 조용히 시작하도록.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서연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이제 이서연을 단순히 자신의 저주를 풀어줄 신비한 여자로만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지켜주지 못한 친구가 남긴 소중한 사람이었다. 또한 그녀는 10년 전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기도 했다. 그는 그녀를 통해 과거의 진실을 밝혀내고 친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해야만 했다. 그의 개인적인 구원과 과거의 정의가 이서연이라는 한 여자에게 달려 있었다. 그날 이후 지훈은 이서연을 더욱 집요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프로젝트를 핑계로 거의 매일 그녀와 마주쳤다. 그는 그녀의 작업 스타일, 그녀의 습관 심지어 그녀가 마시는 차의 종류까지 알아냈다. 그는 그녀에게서 박민준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일 뿐 과거의 그늘에 갇혀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지훈의 이런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차갑고 무뚝뚝했지만 이전처럼 날카로운 위협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가끔씩 그녀를 향해 복잡하고 슬픈 눈빛을 보일 때가 있었다. 또한 그는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외에는 결코 그녀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이런 태도가 혼란스러웠지만 그저 까다로운 클라이언트의 변덕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야근을 하던 서연은 딸 하은이를 데리러 갈 시간이 늦어 초조해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사무실로 김 실장이 찾아왔다. 총수님께서 이서연 씨의 따님을 모셔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미 유치원에는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서연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것까지. 괜찮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단호했다. 총수님의 명령입니다. 이서연 씨께서는 프로젝트에만 집중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잠시 후 김 실장은 귀여운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하은이였다. 하은이는 낯선 환경에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엄마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안겼다. 서연이 하은이를 달래주고 있을 때 지훈이 그의 집무실에서 나왔다. 그는 하은이를 발견하고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부드러워졌다. 아이는 그의 저주가 통하지 않는 유일한 예외 중 하나였다. 그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긴장했지만 지훈은 아무렇지 않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였다. 안녕, 이름이 뭐니? 그의 목소리는 서연에게 말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다. 하은이는 낯을 가리지 않는 아이였다. 그녀는 동그란 눈으로 지훈을 올려다보며 또박또박 대답했다. 이하은이에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지훈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나는 엄마 친구란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다시 한번 세차게 요동쳤다. 박민준의 딸, 그의 친구를 꼭 닮은 아이였다. 강지훈이 스스로를 엄마 친구라고 소개한 순간 이서연은 세상이 멈추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그 평범한 단어들이 그녀의 심장을 이토록 뒤흔들 줄은 몰랐다. 그녀는 자신의 딸 앞에서만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지만 자신을 향한 그의 복잡한 시선과 딸을 향한 그의 따뜻한 목소리 사이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서연과 하은이를 직접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차 안에서 하은이는 지훈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고 지훈은 의외의 인내심을 발휘하며 모든 질문에 다정하게 답해 주었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움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JQ 그룹의 냉혈한 총수와 지금 자기 옆에 앉아 있는 남자가 과연 동일 인물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집 앞에 도착하자 지우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서연에게 말했다. 내일 정식 계약서를 보내겠습니다. JQ 그룹의 전속 설계 총괄 책임자 직위입니다. 업계 최고 대우를 보장하죠. 그것은 제안이 아닌 통보였다. 서연은 반박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떠한 거절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밤새 고민했다. 그녀는 자신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거대 조직에 얽매이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지훈이 제시한 조건은 그녀가 혼자서 하은이를 키우며 감당하기 힘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었다. 그녀는 결국 하은이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가 내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JQ그룹 본사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최고층에 위치한 지훈의 집무실 바로 옆에 있는 넓은 사무실이 제공되었다. 그녀는 엘리시안 가든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착수했고 그녀의 창의력과 추진력은 JQ그룹의 프로젝트 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훈은 그녀의 모든 보고를 직접 받았고 두 사람은 거의 매일 얼굴을 마주했다.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던 프로젝트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핵심 부지에 대한 최종 건축 허가가 서류 미비를 이유로 갑자기 보류되었고 독점 계약을 맺었던 희귀 식물 공급 업체가 이유 없이 계약을 파기했다.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이었지만 그것들은 교묘하게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고 전체 일정을 지연시켰다. 프로젝트 팀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팀원들은 연이어 터지는 문제들에 지쳐 있었고 해결책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모든 보고를 들은 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거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즉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법무팀에게는 허가 문제를, 기획팀에게는 대체 공급업체를 알아보라고 명령했다. 그의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에 팀원들은 다시 안정을 되찾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런 그의 리더십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위기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 같았다. 그녀는 그가 누구를 의심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다. 며칠 후 한국 건설업계의 저명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선 행사가 열렸다. 지우는 이런 사교적인 자리를 극도로 싫어했지만 JQ 그룹의 총수로서 반드시 참석해야만 했다. 그는 서연에게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 자격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서연은 망설였지만 이것 또한 업무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행사 당일 서연은 지훈이 보내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평소의 수수한 작업복 차림과는 완전히 다른 그녀의 모습에 지훈은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그는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팔을 내밀었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잡았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녀를 리드했다. 두 사람이 연회장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여자와는 절대 함께 다니지 않기로 유명한 강지훈 총수가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화제였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한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태영건설의 대표 최태민이었다. 최태민은 매력적인 외모와 세련된 매너를 가진 남자였지만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지훈의 오랜 라이벌이자 지훈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태의 배후로 의심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강총수 이런 자리에서 보게 되다니 놀랍군. 특히 이렇게 아름다운 분과 함께라니. 자네가 사람 많은 곳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지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최태민은 교묘하게 그의 트라우마를 건드리고 있었다. 지훈은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살짝 보호하듯 끌어당겼다. 최 대표야말로 여전하군. 불필요한 일에 관심이 많은 건. 지훈의 차가운 응수에 최태민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태영건설의 최태민입니다. 강 총수가 이렇게 아끼는 분이라니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하군요. 그가 서연에게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서연이 마지못해 손을 내밀려는 순간 지훈이 그의 손을 막아섰다. 내 사람에게 함부로 손대지 마시죠.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의 눈에서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최태민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강총수 자네답지 않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군. 이분이 정말 특별한 분인가 보지.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다른 사람들 사이로 유유히 사라졌다. 지훈은 분노를 억누르며 서연을 데리고 서둘러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차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심장을 부여잡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 지훈이 보여준 모습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마치 맹수처럼 그녀를 보호했다. 자신을 내 사람이라고 칭했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최태민, 10년 전 박민준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쟁사의 프로젝트 매니저. 그는 사고 직후 모든 책임을 JQ 그룹에 떠넘기고 회사를 옮겨 지금의 자리까지 올랐다. 지훈은 그때부터 그를 의심해왔다. 그리고 오늘 최태민의 도발적인 태도는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엘리시안 가든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것도 10년 전의 사고도 모두 최태민의 짓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이제 그의 표적이 이서연에게까지 향하고 있었다.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친구의 명예를 되찾고 서연과 하은이를 지켜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태민을 무너뜨려야 했다. 전쟁은 이제 시작되었다. 자선 행사에서 있었던 일 이후 강지훈과 이서연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보호 행동에 대해 애써 잊으려 했지만 내 사람이라고 말하던 그의 낮은 목소리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녀의 마음에 새겨졌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프로젝트의 중요한 인력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다. 지훈은 그날 이후 더욱 일에 몰두했다. 그는 최태민과 태영건설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JQ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했다. 동시에 그는 이서연과 하은이에 대한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더욱 단단히 쳤다. 그는 그녀가 야근을 할 때면 항상 김 실장을 통해 최고급 저녁 식사를 제공했고, 그녀가 현장 답사를 갈 때면 어김없이 최고의 경호팀을 동행시켰다. 서연은 그의 과도한 배려가 부담스러웠지만 그의 단호한 태도에 거절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조치가 자신과 딸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의 서툰 배려 방식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다. 지훈은 하은이를 만났던 그날 이후 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하은이를 다시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지만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이를 핑계로 삼았다. 그는 주말에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구실을 만들어 서연을 호출했고 그녀가 하은이를 데리고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예측했다. 엘리시안 가든의 공사 현장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서연은 안전모를 쓴 채 현장 소장과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은이는 엄마 옆에서 흙장난을 하며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지훈의 검은색 세단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하은이를 발견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하은이는 지훈을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아저씨 아이의 꾸밈없는 반가움에 지훈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자연스럽게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다. 하은이 주말인데 엄마랑 같이 나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다. 자신의 딸이 저토록 차가운 남자를 무장해제시키는 광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지우는 하은이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더니 갑자기 김 실장에게 무언가를 지시했다. 잠시 후 김 실장은 아이스크림이 가득 담긴 상자를 들고 나타났다. 지우는 하은이가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맛 아이스크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아이스크림 껍질을 벗겨 하은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하은이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입가에 초콜릿을 묻히자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의 값비싼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 순간 서연은 보았다. JQ 그룹의 무자비한 총수가 아닌 한 아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서툰한 남자의 모습을. 그날 이후 지훈과 하은이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다. 지훈은 야근하는 서연을 기다린다는 핑계로 자신의 집무실에 머물렀고 엄마를 기다리던 하은이는 자연스럽게 그의 사무실을 놀이터처럼 드나들었다. 거대하고 위압적이던 총수의 집무실은 어느새 작은 아이의 웃음소리와 크레파스 냄새로 채워져 갔다. 직원들은 이 기이한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지훈은 하은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점차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아이의 엉뚱한 그림에 진심으로 감탄해 주었다. 하은이는 그에게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지훈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아이의 순수함은 그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는 유일한 치료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서연이 중요한 화상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하은이는 조용히 지훈의 집무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는 커다란 책상에 앉아 서류에 결제를 하고 있는 지훈의 모습을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그러다 아이의 시선이 책상 한쪽에 놓인 액자에 닿았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지훈과 또 다른 한 남자가 어깨 동무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은이는 의자에서 내려와 액자를 집어들고 지훈에게 다가갔다. 키다리 아저씨,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아빠처럼 웃어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지훈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은이가 들고 있는 액자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박민준이 있었다. 그의 죽은 친구이자 하은이의 아버지.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하은이에게서 액자를 건네받아 사진 속 친구의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수많은 감정이 그의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 그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간신히 감정을 추스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은 아저씨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 그리고 아주 멋진 사람이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하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도 아주 멋진 사람이었어요. 아이의 말에 지우는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화상회의를 마친 서연이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들고 있는 지훈과 그 옆에 서 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문 앞에 서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처음 보는 깊은 슬픔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순간 서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지훈이 자신과 하은이에게 보여주었던 특별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그가 가끔씩 보이던 슬픈 눈빛의 이유를,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죽은 남편 박민준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그를 오해하고 경계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그 역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서연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훈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녀에게 손을 댈 수는 없었다. 대신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합니다.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그의 사과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친구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녀를 아프게 한 과거에 대한 미안함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얼음벽이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고용주와 직원 혹은 차가운 총수와 평범한 싱글맘이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사람을 잃고 같은 상처를 공유한 두 명의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하은이라는 작고 따뜻한 연결고리가 있었다.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관계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의 고백 이후 강지훈과 이서연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탐색하거나 경계하지 않았다. 대신 박민준이라는 공유된 상처와 추억을 통해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다. 지훈은 서연에게 자신이 기억하는 민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서연은 지훈에게 자신이 알지 못했던 남편의 다른 모습을 전해들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리워하며 보이지 않는 유대감을 쌓아갔다. 지우는 이제 서연을 지켜야 할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저주를 풀어줄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키지 못한 친구가 남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다. 그의 책임감은 이제 사적인 감정과 뒤섞여 더욱 무거워졌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엘리시안 가든 프로젝트는 다시 활기를 되찾는 듯 했다. 서연의 지휘 아래 지연되었던 일정들이 빠르게 정상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적 최태민의 공격이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복수심은 이제 지훈의 사업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까지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첫 번째 사건은 공사 현장에 반입된 H빔 강제에서 시작되었다. JQ 그룹의 오랜 파트너사가 납품한 자재였지만 현장 감리를 맡고 있던 서연은 강제의 표면에서 미세한 균열을 발견했다. 규정상 허용 범위 내의 오차였기에 현장 소장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서연의 직감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샘플을 채취하여 외부 기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동시에 지훈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총수님, 제 예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전문적인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는 즉시 해당 자재의 사용을 전면 중단시키고 서연의 의견을 지지했다. 며칠 후 충격적인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강제는 외부의 기준치는 통과했지만 고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내구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서연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건물 완공 후 대형 화재 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JQ 그룹의 명성은 물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위험에 처할 뻔했다. 지우는 보고서를 읽으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 수법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10년 전 베리디안 타워 붕괴 사고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기준치에 미달하는 불량 자재가 교묘하게 반입되었고 그것이 결국 비극의 단초가 되었다.
과거의 악몽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며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책상 위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최태민 그가 분명했다. 두 번째 공격은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프로젝트의 핵심인 중앙정원의 집안 설계 데이터가 조작된 것이다. 새로 팀에 합류한 신입 엔지니어의 단순 실수로 위장되었지만 서연은 백업 서버에 남아있던 원본 데이터와 비교하여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치를 변경했음을 밝혀냈다. 변경된 수치대로 공사를 진행했다면 장마철에 집안이 침하하여 전체 구조의 안전을 위협했을 것이다. 서연은 조작된 데이터를 들고 지훈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우려로 굳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지훈은 그녀가 내민 자료를 말없이 넘겨받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제 최태민이 자신을 상대로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했다. 최태민은 단순히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 지훈에게 10년 전의 트라우마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그를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는 지훈의 가장 큰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었다. 지훈은 서연의 존재 덕분에 알레르기 발작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날 때마다 지독한 두통과 현기증에 시달려야만 했다. 지훈과 서연은 그날 밤 사무실에서 함께 밤을 새웠다. 그들은 프로젝트의 모든 설계 도면과 자재 명세서 그리고 관련 서류들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오직 서로의 눈과 전문성만을 의지한 채 보이지 않는 적이 숨겨놓은 또 다른 함정을 찾아내야만 했다. 늦은 밤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제 남편의 사고와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녀의 질문에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그는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 모든 것을 밝혀낼 겁니다. 민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과 하은이를 위해서. 그의 약속은 서연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거대하고 위험한 적 앞에서 두려웠지만 자신의 곁을 지키는 이 남자가 있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고 자신의 모든 지식과 능력을 동원하여 그를 돕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한편 최태민은 자신의 계획이 연이어 실패로 돌아가자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정보원은 JQ 그룹 내부의 모든 방해 공작이 이서연이라는 설계 총괄 책임자에 의해 번번이 발각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강지훈의 곁에 갑자기 나타난 이 유능한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졌다. 그는 그녀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얼마 후 최태민의 책상 위에 이서연의 신상 정보 파일이 놓였다. 그는 파일을 무심하게 넘기다가 그녀의 가족 관계란에서 한 이름에 시선이 멈췄다. 사별한 남편 박민준. 최태민의 입가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웃음소리를 냈다. 박민준, 강지훈, 그리고 이서연이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강지훈이 왜 그 여자에게 그토록 집착하고 보호하는지 이제야 이해했다. 죄책감.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에 대한 지독한 죄책감이었다. 최태민은 새로운 계획을 떠올렸다. 그는 강지훈의 사업을 망가뜨리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의 영혼까지 철저하게 파괴하고 싶었다. 최태민은 이제 이서연이 자신의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박민준의 아내를 이용하여 강지훈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파멸로 이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이 탐욕과 잔인함으로 번뜩였다. 박민준 자네는 죽어서도 나를 돕는군. 자네의 소중한 아내가 이제 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 말이야. 과거의 함정이 이제 서연을 향해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최태민이 이서연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엘리시안 가든 현장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의 자재 문제나 설계 데이터 조작은 발생하지 않았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이것이 더 큰 위험을 예고하는 신호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최태민이 결코 쉽게 물러설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지훈은 서연과 하은이에 대한 경호를 더욱 강화했다. 그는 최태민이 서연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서연 역시 현장의 평화가 어딘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불안을 이해했고 그와 함께 보이지 않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서로를 의지하는 전우와도 같았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워 현장의 모든 안전 시스템을 재점검했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감정은 더욱 깊어졌다.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였다. 서연은 프로젝트의 핵심인 중앙분수대의 최종 마감 작업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그날은 하은이의 유치원 행사가 오전에 있었기에 그녀는 하은이를 동반할 수밖에 없었다. 현장은 주말이라 대부분의 인력이 철수한 상태였고 몇몇의 관리 인원만이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서연은 하은이를 안전한 관리 사무소에 잠시 맡겨두고 분수대가 있는 중앙 광장으로 향했다. 그녀가 설계 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를 비교하며 세심하게 현장을 살피고 있을 때였다. 관리 사무소에서 그림을 그리던 하은이가 엄마가 보고 싶다며 몰래 빠져나와 그녀에게 달려왔다. 엄마 하은이의 목소리에 서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하은아, 여기는 위험해서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녀가 하은이를 타이르며 아이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들의 머리 위에서 섬뜩한 금속, 마찰음이 들려왔다. 두 사람이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았을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재 운반용 대형 크레인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던 거대한 대리석 판이었다. 그리고 그 대리석 판을 지탱하던 와이어가 끊어지고 있었다. 최태민이 설치해 놓은 함정이었다. 그는 서연이 주말에 최종 점검을 하러 올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크레인의 와이어에 교묘한 손상을 입혀놓았던 것이다. 그는 이 사고를 단순한 안전관리 소홀로 위장하여 JQ그룹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동시에 이서연을 제거하거나 최소한 겁에 질리게 하여 강지훈을 뒤흔들 계획이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하은이를 자신의 품에 끌어안고 몸을 날렸다. 거대한 대리석판이 그들이 서 있던 자리에 떨어지며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충격으로 인해 주변에 쌓여있던 비계와 건축 자재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먼지와 비명이 뒤섞여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한편 자신의 집무실에서 현장의 CCTV를 지켜보고 있던 지우는
이 모든 광경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서연과 하은이가 사라지는 순간 그의 심장은 멎는 듯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뛰쳐나갔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두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이 비상계단을 미친 듯이 달려 내려갔다. 그가 붕괴 현장으로 달려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봉인 해제된 것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눈앞의 먼지와 귀를 찢는 굉음 사람들의 절규. 이 모든 것이 10년 전 베리디안 타워 붕괴 현장과 겹쳐졌다. 그는 더 이상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10년 전에 그 지옥 같은 날로 돌아가 있었다. 그의 눈앞에 최태민과 박민준이 언쟁을 벌이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이 부분의 구조적 결함이 의심돼. 재검토해야 해. 민준의 우려 섞인 목소리. 시간 낭비하지 마. 내 계산은 완벽해. 모든 것을 무시하던 최태민의 오만한 얼굴. 그리고 민준은 내가 직접 확인하고 오겠어. 라는 말을 남기고 위험한 현장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 지훈은 먼지 더미 속에서 미친 듯이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너지는 건물을 바라보며 서 있던 최태민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차갑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그 순간 무전기에서 민준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아, 태민이가 함정이야.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최태민은 구조적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수를 덮고 책임을 JQ 그룹에 떠넘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붕괴를 유도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범죄를 눈치챈 민준을 그대로 생매장해버렸다. 지우는 10년 동안 이 끔찍한 진실을 충격 속에서 잊고 살아왔던 것이다.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것은 그의 트라우마를 집어삼킬 만큼 거대한 분노였다. 그는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복수를 맹세한 심판자였다. 그는 초인적인 힘으로 붕괴 현장의 장애물들을 해치고 나아갔다. 서연 씨, 하은아, 그는 목이 터져라 그들의 이름을 외쳤다. 마침내 그는 위태롭게 기울어진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서연과 하은이를 발견했다. 지훈 씨, 서연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지훈은 주저없이 그들에게 달려갔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자네들을 맨손으로 막아내며 두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냈다. 그가 두 사람을 품에 안고 현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그들이 있던 곳은 완전히 붕괴되어 먼지 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현장에는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하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다행히 서연과 하은이는 가벼운 찰과상 외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극심한 충격과 공포에 떨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자켓을 벗어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그의 품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안전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죠? 단순한 사고가 아니죠.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혼란이 없었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와 무서운 확신만이 존재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1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꺼내놓았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최태민. 그가 민준 씨를 죽였습니다. 강지훈의 입에서 나온 끔찍한 진실은 이서연의 세계를 송두리째 파괴했다. 그녀의 남편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계획된 살인의 희생자였다는 사실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불신과 부정으로 몸을 떨었고 그 다음에는 억누를 수 없는 슬픔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10년 동안 그녀를 지탱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섣부른 위로로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슬픔을 온전히 쏟아낼 때까지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연의 울음이 점차 잦아들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슬픔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강철과도 같은 분노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 사람을, 최태민을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내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어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복수를 맹세한 동지 그 자체였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저주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날 이후 지훈의 펜트하우스 서재는 그들의 비밀스러운 전쟁기지로 변했다. 거대한 화이트보드에는 최태민과 태영건설을 중심으로 한 관계도와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그리고 과거 사건의 타임라인이 빽빽하게 채워져 나갔다. 그들은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최태민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에만 몰두했다. 지우는 JQ 그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다. 그의 충실한 비서인 김 실장은 외부 작전을 총괄하는 행동대장 역할을 맡았다. 최고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팀은 태영건설의 모든 계약서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전직 국정원 요원 출신들로 구성된 정보팀은 최태민의 모든 비자금 계좌와 약점을 추적했다. 지우는 거대한 망치처럼 최태민의 제국을 정면에서부터 부수기 시작했다. 반면 서연의 역할은 날카로운 메스와도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이용하여 태영건설이 진행했던 모든 과거 프로젝트의 설계 도면과 구조 계산서를 분석했다. 그녀는 최태민이라면 분명 어딘가에 또 다른 비리와 부실의 흔적을 남겼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수만 장에 달하는 서류 더미와 씨름했다.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는 태영건설이 최근에 완공한 한강의 대교, 블루스카이 브릿지의 설계 도면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다. 최태민이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철근의 양을 기준치 이하로 줄이고 집안 공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증거였다. 이것은 제2의 베리디안 타워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였다. 서연이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청 건설과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나오던 날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따라오는 검은색 차량을 발견했다. 최태민이 벌써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챈 것이다. 서연은 침착하게 차를 몰아 복잡한 도심으로 향했다. 긴장감 넘치는 추격전이 벌어졌고 그녀의 차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지훈의 경호 차량들이 검은색 차량의 앞뒤를 막아섰다. 위협을 느낀 괴한들은 서둘러 도주했다. 서연은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핸들에 기대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피부로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그녀를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왔다. 더 이상 당신과 하은이를 혼자 둘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지내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조사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찾아왔다. 김 실장에게 한 통의 익명 제보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자신을 10년 전 베리디안 타워의 현장 안전 관리자였다고 밝힌 오 부장이라는 남자였다. 그는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려 왔으며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했다. 지훈과 서연은 약속 장소인 한적한 외곽의 폐공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초조한 얼굴의 중년 남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 부장은 10년 전 최태민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안전보고서를 조작했다고 고백했다. 박민준이 제기했던 구조적 결함 문제를 자신이 묵살했으며 그것이 결국 붕괴 사고로 이어졌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었다. 그가 조작하기 전에 원본 안전보고서였다. 그 보고서에는 박민준이 자필로 기록한 경고와 함께 구조 보강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은 최태민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스모킹건이었다. 서연은 남편의 필체가 남아있는 보고서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원본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최태민의 과거 범죄를 입증할 증거와 현재 진행형인 범죄의 증거가 모두 있었다. 반격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지우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요.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했다. 서연은 그의 품에 기대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였고 그들의 뒤에는 죽은 남편의 억울한 영혼이 함께하고 있었다. 정의를 위한 마지막 전쟁이 곧 시작될 것이었다.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쥔 강지훈과 이서연은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다. 태영건설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모든 언론사와 검찰에 최태민의 모든 비리 증거를 동시에 터뜨리는 것이었다. 과거의 살인교사 혐의와 현재 진행형인 부실 공사 증거가 함께 공개된다면 최태민은 그 자리에서 재기불능 상태로 무너질 것이 분명했다. 작전 개시일이 다가올수록 펜트하우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지우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언론사와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준비를 마쳤다. 서연은 혹시 모를 법적 허점을 파고들며 증거 자료들을 완벽하게 정리했다. 그들의 눈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의 정의를 되찾는다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절박한 상황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최태민은 JQ그룹 내부의 정보원을 통해 강지훈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했다. 자신의 자금줄이 막히고 정치권의 비호, 세력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하자 그는 극심한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강지훈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궁지에 몰린 최태민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인간으로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었다. 그는 강지훈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된 이서연의 딸 하은이를 납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아이를 인질로 삼는다면 제 아무리 강철 같은 강지훈이라도 무너질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납치는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졌다. 하은이가 다니는 소규모 미술학원은 지훈의 경호팀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한 곳 중 하나였다. 하지만 최태민은 학부모로 위장한 여자를 투입하여 내부에서 소란을 일으켜 경호원들의 시선을 돌렸고 그 사이 학원 직원으로 변장한 또 다른 남자가 하은이에게 접근했다.
하은아,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아저씨가 대신 데리러 왔어. 하은이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엄마의 친구라는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남자의 손을 잡고 따라 나섰다. 경호원들이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하은이를 태운 검은색 밴이 골목을 빠져나간 뒤였다. 그 모든 것은 불과 몇 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경호팀장의 보고를 받은 김 실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 시각 지우는 변호인단과 함께 최종 전략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을 때 그는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라는 것을 확인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전화를 받는 순간 그의 귀에 익숙하지만 혐오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훈 자네가 내 소중한 것을 건드린 것 같더군. 그래서 나도 자네의 것을 좀 빌려왔네. 최태민이었다. 지훈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최태민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 요구는 간단해. 자네가 가진 모든 증거를 파기하고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엘리시안 가든 프로젝트의 모든 문제점은 JQ 그룹의 과실이며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해. 그러면 아이는 무사히 돌아갈 거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훈의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다. 창고로 보이는 곳에서 겁에 질려 울고 있는 하은이의 모습이었다. 하은아, 지훈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벽에 집어던져 박살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온몸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떨렸다. 그는 책상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며 짐승처럼 포효했다. 김 실장조차도 그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다. 소란을 듣고 서재로 달려온 서연은 산산조각난 집무실과 절망에 빠진 지훈, 그리고 그의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하은이의 사진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안 돼.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인 딸이 악마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약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는 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지훈 씨, 정신 차려요. 지금 무너지면 최태민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은이를 위해서라도 우린 지금 약해지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인한 모성애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의 목소리는 지훈을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그는 그녀의 굳건한 눈을 바라보며 간신히 이성을 되찾았다. 그녀 말이 맞았다.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었다. 그의 분노는 차가운 사리로 변했다. 그는 하은이를 구하고 최태민을 자신의 손으로 지옥에 떨어뜨려야만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실장에게 새로운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그는 보안 회선을 통해 최태민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채 기계처럼 차갑게 울렸다. 네 요구를 받아들이겠다. 하은이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치게 하면 내 남은 인생을 모두 걸고 너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다. 그는 전화를 끊고 그의 곁에 선 경호팀장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기업가의 그것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노리는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최태민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방심하게 될 거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무슨 수를 써서라도 6시간 안에 하은이의 위치를 찾아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는다. 그의 마지막 명령은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결정적인 전투를 앞둔 폭풍이 마침내 몰아치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JQ그룹의 비밀 정보팀은 정광석화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시의 모든 CCTV와 통신 기록을 뒤지고 최태민의 자금 흐름과 연관된 모든 인물을 샅샅이 훑었다. 시간은 그들의 적이었다. 하은이의 안전이 총각에 달려 있었고 최태민이라는 악마가 어떤 짓을 저지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강지훈은 전쟁기지로 변한 자신의 서재에서 모든 상황을 지휘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평소의 냉정함이나 분노를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와 날카로운 이성만이 남아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서연은 그의 곁을 지키며 위성사진과 도시개발 계획 도면을 분석하여 최태민이 하은이를 숨겼을 만한 장소를 추려내는데 자신의 모든 전문 지식을 쏟아부었다. 몇 시간의 피 말리는 추적 끝에 마침내 단서가 잡혔다. 정보팀이 납치 차량에 사용된 대포폰의 신호가 아주 잠깐 잡혔던 위치를 찾아낸 것이다. 그곳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과거 태영건설의 자회사가 소유했던 폐제철소였다. 수십 년간 버려져 사람의 발길이 끊긴 곳, 아이를 숨기고 인질극을 벌이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위치가 파악되자마자 지훈은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신뢰하는 경찰 고위 간부에게 연락하여 폐제철소 외곽에 경력들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내부 침투와 하은이 구출 작전은 자신의 최정예 경호팀이 직접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최태민이 경찰 내부에 심어놓은 끈아풀이 있을지도 모를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서였다. 지훈은 자신이 직접 최태민을 만나러 가겠다고 선언했다. 위험하다는 모두의 만류에도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것은 그가 직접 끝내야만 하는 싸움이었다. 그는 최첨단 도청 장치가 장착된 셔츠를 입었다. 서연은 이동식 지휘 차량에서 그의 모든 대화를 들으며 제철소의 낡은 설계 도면을 통해 내부 상황을 지원하기로 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지훈은 최태민이 요구한 대로 모든 증거를 파기했다는 가짜 서류가 든 가방을 들고 홀로 폐제철소로 향했다. 거대하고 음산한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녹슨 철골 구조물 사이로 최태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의 옆에는 부하에게 붙잡힌 채 울고 있는 하은이가 있었다. 왁군 강지훈. 패배자의 모습이 아주 잘 어울리는군. 최태민이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하은이를 보자 울컥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패배를 인정한 연기를 시작했다. 네가 이겼다. 그러니 이제 아이를 풀어줘. 약속대로 기자회견도 열겠다.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들렸지만 그의 눈은 한순간도 최태민에게서 벗어나지 않았다. 최태민은 그의 굴복에 만족하며 큰 소리로 웃었다. 역시 자네는 감정에 약해. 10년 전에도 그랬지. 자네 친구 박민준도 그랬어. 쓸데없는 정의감에 불타서 내 계획에 회방을 놓으려 했지. 결국 자신의 완벽한 설계도 밑에 깔려 죽는 꼴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아나. 그는 자신의 승리에 도취하여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떠벌리고 있었다. 그의 모든 말은 지휘 차량에 있는 서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생중계되고 있었다. 서연은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직접 듣고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다. 분노와 슬픔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지훈의 계획을 위해 감정을 억눌렀다. 이제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지훈은 최태민의 자백을 모두 녹음한 후 약속된 신호를 보냈다. 정의의 대가는 비싼 법이지. 그가 나지막이 읊조리는 순간 폐제철소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암흑 속에서 성광탄이 터지고
지훈의 경호팀이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야간 투시경을 쓴 채 최태민의 부하들을 순식간에 제압해 나갔다. 혼란이 벌어지는 사이 지훈은 오직 한 곳을 향해 달려갔다. 하은이가 있는 곳이었다. 그는 하은이를 붙잡고 있던 남자를 단숨에 쓰러뜨리고 아이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하은아, 괜찮아. 아저씨가 왔어. 이제 다 괜찮아. 그는 아이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으며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궁지에 몰린 최태민은 도망치려 발버둥 쳤지만 그의 앞을 지훈이 막아섰다. 두 남자의 마지막 대결이었다. 최태민은 비겁하게 쇠 파이프를 휘둘렀지만 지훈은 그의 모든 공격을 침착하게 피하며 그의 빈틈을 노렸다. 10년간 묵혀온 분노가 지훈의 몸에 깃들어 있었다. 그는 차갑고 정밀한 움직임으로 최태민을 제압하고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지훈이 하은이를 안고 폐제철소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십 대의 경찰차와 환하게 터지는 플랫이었다. 서연이 지휘 차량에서 뛰쳐나와 울면서 그들에게 달려왔다. 그녀는 하은이를 부둥켜 안고 지훈을 바라보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잠시 후 만신창이가 된 최태민이 경찰들에게 끌려 나왔다. 그는 하은이를 안고 있는 지훈과 서연을 발견하고는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 발악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고 그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은 담당 형사의 손에 넘겨졌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길고 지독했던 싸움은 마침내 정의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최태민이 법의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이 끝난 후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했다. 그의 몰락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언론은 연일 그의 잔인한 범죄 행각과 JQ그룹과의 싸움에 대해 보도했다. 하지만 강지훈과 이서연 그리고 하은이에게는 세상의 소음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알아왔던 지독한 열병이 끝난 후의 고요함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기 시작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그들은 서로에게 기댄 채 서서히 회복해 나갔다. 하은이는 한동안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었지만 그때마다 지훈과 서연이 아이의 곁을 지키며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아이는 두 사람의 사랑 속에서 점차 안정을 되찾고 예전의 밝은 미소를 되찾았다. 지훈은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지켜낸 것의 소중함을 매일같이 되새겼다. 지훈 역시 자신의 내면에 남은 상처와 마주해야 했다. 그는 10년 동안 자신을 올가매었던 친구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서연은 그의 가장 좋은 상담가이자 치료사였다. 그녀는 그와 함께 민준의 묘를 찾아가 함께 눈물을 흘렸고 함께 그를 추억하며 웃었다. 지훈은 그녀와 함께하며 비로소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다. 세 사람은 펜트하우스의 주방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연이 야채를 손질하다가 실수로 손가락을 베었다. 아야, 그녀의 작은 비명에 지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흐르는 물에 상처를 씻어낸 후 서툰 솜씨로 반창고를 붙여주었다.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깨달았다. 지훈이 서연의 손을 아무렇지도 않게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레르기 반응도 심리적 거부감도 전혀 없었다. 1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지독한 저주가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이다. 지훈은 자신의 손에 잡힌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병은 여성에 대한 혐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친구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가 만들어낸 마음의 병이었다. 그리고 서연과 하은이를 향한 사랑이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그의 영혼을 구원한 것이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것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키스가 아닌 사랑과 감사가 담긴 깊고 부드러운 입맞춤이었다. 몇 달 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엘리시안 가든이 마침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준공식은 수많은 언론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단상에 오른 지우는 JQ그룹의 총수로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공을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연설의 마지막에 준비된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이곳 엘리시안 가든은 한 사람에게 바치는 공간입니다. 그는 사람을 치유하는 공간을 짓는 것을 꿈꿨던 위대한 건축가이자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고 박민준 건축가를 기리며 이 공간이 그의 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숙연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객석에 앉아 있는 서연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제 삶에 다시 빛을 가져다 준 이서연 총괄 책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서연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 앞에서 당당히 빛나고 있었다. 준공식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간 늦은 저녁 지훈과 서연 그리고 하은이 세 사람만이 아름다운 조명이 켜진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하은이는 반딧불이를 쫓아다니며 즐겁게 웃고 있었다. 서연이 디자인한 그대로 정원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신비롭고 평화로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지훈과 서연은 중앙 분수대 앞에 멈춰 섰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저는 이 정원처럼 어둡고 삭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하은이를 만나고 제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신들이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겁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반지가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엄마 친구나 키다리 아저씨로만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남편, 그리고 하은이의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청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진실되고 간절했다. 서연은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대답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다. 지훈이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하은이가 그들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다. 엄마 아저씨 나도 같이 안아줘. 아이의 외침에 두 사람은 웃으며 아이를 함께 끌어안았다. 차가운 도시의 야경 아래 세 사람은 하나의 그림자처럼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는 이제 아름다운 정원의 걸음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새벽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과거의 조각들 위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완전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바로 이곳 엘리시안 가든처럼 영원히 푸르고 찬란하게 빛날 것이었다.